간만에 돌아온 워해머 4만 도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데몬 프라이마크 모타리온을 도색해볼까 합니다. 간만에 대작이죠. 이번에 일단 프라이밍은 데스가드 그린에 이제 레이어를 살짝 입혀줍니다. 너글링 그린이라는 색으로 살짝 입혀줍니다. 너글링 그린은 데스가드 그린보다 살짝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털어주듯이 막 디테일하게 안 칠해되고 적당히 털어주듯이 칠해줍니다. 살짝 살짝. 사실 근데 이 과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데스가드 쪽을 처음 칠해보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칠해봤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칠해본 결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저는 일단 다 칠해주긴 했어요. 그리고 프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데스가드 그린을 했는데 스프레이를 써서 했습니다. 스프레이. 만약에 스프레이가 없다면은 직접 도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파트인데 금속 파트는 가장 이제 강철 파트는 아이언 워리어즈라는 금속 계열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이게 약간 어두운 이제 금속 계열 물감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게 속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 파트는 이제 스컬 크러셔 브레스라는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어를 칠해줘야 되는데 룰로드 스틸이라는 약간 밝은색 계열의 금속 도료를 썼습니다. 테두리랑 가장자리 부분을 털어주듯이 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랑 하이라이팅은. 이제 한번 좀 차이가 있다면 하이라이팅은 이제 약간 넓은 면을 칠하는 듯이 그렇게 털어주는 거고 하이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붓을 좀 세워가지고 뾰족하게 테두리의 선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도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칠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언 워리어랑 룬로드 스틸의 조합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아이언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고 진한 어두운 계열의 금속 계열인데 룬로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색 계열이라 가지고 이 둘의 그 명암 차이가 이제 색의 그 온도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를 아이언 워리어 깔아주고 이제 하이라이팅을 룰로드 스틸로 해주면은 이게 색이 극명하게 잘 구분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다 칠해주고 이제 도색 지금 보시면 작은 붓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금속 도료를 쓸 때는 약간 넓은 붓으로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금속 도료가 약간 성질이 끈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칠하는 것처럼 작은 붓으로 하면은 뭉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넓은 붓으로 면이 좀 넓은 붓으로 되도록이면 칠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붓을 새로 사야 되는데 붓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저걸로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도색 초심자 분들이라면은 되도록이면 그래도 조금 적당히 넓은 거. 작은 거를 칠할 때는 물론 작은 붓을 써야겠지만 그게 편하겠지만은 작은 붓을 쓰더라도 약간 이제 면이 좀 평평한 거라던가 뾰족한 거는 금속도로 칠하기는 좋진 않아요. 지금 저는 그냥 그래도 도색 좀 많이 했으니까 그냥 칠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도색 초심자분들이 이제 저렇게 뾰족한 붓으로 금속도료를 쓰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묻그린 제가 설명을 안 했네. 아까 전에 그 너글링 그린을 한 다음에 이제 묻그린이라고 약간 이끼 같은 색깔 말 그대로 묻그린 이끼의 녹색이라는 그런 도료를 써서 몸 전체를 레이어를 마른 붓으로 이렇게 해서 칠해줬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은은한 녹빛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황금색 쪽은 스컬크러셔 브레스라는 도료를 써줬습니다. 레트리비터즈 골드라는 황금색 계열 색상이 있긴 하지만은 그냥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쭉 칠하면 대충 이렇게 됐어요. 뭐 몇 가지 좀 빠지긴 했는데 설명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제가 까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인데 날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스크리밍 스컬이란 걸로 전반적으로 다 쓱싹쓱싹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넓은 붓으로 당연히 다이소에서 파는 넓은 붓으로 썼어요. 참고로 흰색을 칠할 때 여러분들 흰색은 뭉치기가 쉬운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적당히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당히 희석해서 어 이제 큰 붓 기준으로 해서 저 정도면은 저 정도 크기의 붓 기준이면은 한번 물감 한번 찍어서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좀 하고 거기다가 물방울 한 방울 정도 살짝 해서 이렇게 여러 번 3번 정도 저는 3번 정도 칠해 줬거든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좀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저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다 완성된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칠해주는데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일단 칠할 때 중요한 점 물로 희석을 해줍니다. 물로 희석을 해줘요. 왜 희석을 해줬냐면은 흰색이라서 저 쉐이드를 칠하면은 많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날개의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자리 부분만 이제 저 진하게 이렇게 쉐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칠하려면은 또 희석을 해가지고 지금 칠한 것처럼 이렇게 끝 부분만 이렇게 좀 보이게. 근데 지금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날개 달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근데 처음 써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번리파 플래시라는 콘트라스트 도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써줬어요.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그 희석용 도료가 있거든요. 그 콘트라스트 희석용 도료가 있어요. 콘트라스트 미디움이라고 그걸 써가지고 이 가장자리 부분만 좀 진한 색이 나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흐린 색이 나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가장자리 부분이 진해지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옅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라고 봅니다. 쉐이드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이 기법 자체를 좀 오늘 처음 써봐가지고 이날 처음 써봐가지고 약간 좀 헤맸는데 써보니까 해보니까 이제 약간 쉐이드가 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쉐이드로 하는 게 조금 더 이런 가장자리 부분 뭔가 물체의 가장자리 부분만 진하게 하려면 쉐이드가 좀 낫다. 그리고 쉐이드를 딱 저렇게 하고 가장자리 물로 좀 희석을 해주든 가운데를 물로 희석해주든 그런 게 제일 낫다. 그 다음에 날개 안쪽은 니일라크 옥시드라는 물감으로 칠해줬는데 희석을 해줬어요. 당연히 그냥 쓰면은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테스트로 좀 칠해봤는데 상당히 저게 좀 지저분한 색이 나오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좀 희석을 많이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는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대충 쓱쓱 싹싹 칠해줍니다. 당연하지만 좀 저렇게 큰 거를 칠할 때는 큰 붓으로 치는 게 제일 쉽겠죠. 당연히 칠했어요. 얼굴을 어느새 다 칠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좀 많이 칠하다 보니까 그리고 날개 부분은 이제 뭐냐 패키니안 퍼플 그리고 진 스틸러 퍼플이라는 물감 두 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데칼라 라일락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니고 다 틀렸네. 진 스틸러 퍼플 데칼라 라일락이라는 물감을 써줬습니다. 일단은 진 스틸러 퍼플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데칼라 라일락을 칠해준 거예요.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날개의 뼈대 부분에 진 스틸러 퍼플을 써주고 그 날개 안쪽에 얇은 뼈 부분을 데칼라 라일락을 썼네요. 오래 칠하다 보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금속 부분에 이제 약간 그 푸르딩딩하게 녹슨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니일라크 옥시드를 좀 써줬어요. 물로 한 방울 정도 희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너무 과하게 녹슨 느낌이 난다 하면은 그거는 다시 덧대면 되고요. 룬로드 브레스는 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황동 부분을 칠할 때 써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네.
이게 하나도 이게 제대로 이게 영상이 지금 다 찍힌 게 아니었네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알았는데 근데 애초에 뭐 끝까지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따흐흐. 너무 슬프군요. 이렇게 칠해도 이렇게 칠한 거 열심히 찍어서 보내드려도 조회수 나올까요? 한 200 예상해. 200. 조회수 한 200. 이 구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구간 10분대 구간까지 본 사람들은 그 200명 중에 한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칠했습니다. 툭툭 칠했어요. 혹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사실 영상에 다 담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영상을 다 끝까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안 바쁘다면 일 때문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일라크 옥시드를 칠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니일라크 옥시드가 약간 색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쉐이드처럼 덮어 씌우면은 많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틈새 안쪽 이런 데다가 흘려보내듯이 침투하듯이 이렇게 넣어주듯이 주사 놓듯이 이렇게 도색을 해줘야 보기가 좋아요. 이거 그냥 다 덮어버리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이 물감을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정신이 아찔하다. 지저분해. 살짝 흘려 넣어서 주사기로 넣어주듯이 이렇게 해줘야 깔끔해요. 이거는 이 물감. 그 다음에 하이라이팅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팅은 프락스 화이트의 하이라이팅 그 뭐냐 옷 있잖아요. 옷 천조가리 옷 조각이네. 그 조각을 칠할 때 포락스 화이트로 이제 기본적인 옷 전체를 칠해줬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팅과 레이어를 화이트 스카로 칠해줬습니다. 화이트 스카는 가장 하얀색인 가장 밝은 계열의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포락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색상의 하얀색인데 그래서 그거를 먼저 베이스로 써줬어요. 사람들이 포락스 화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일단 특히 화이트 스카 같은 걸 칠할 때 포락스 화이트로 먼저 칠해주고 그 위에 하이라이팅을 화이트 스카로 하면은 이게 포락스 화이트가 약간 어두운 색상의 흰색이기 때문에 색의 극명함이 잘 나타나요. 잘 뚜렷하게 잘 나와요. 하이라이팅을 가장 밝은 화이트 스카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포락스 화이트 자주 쓰는 편입니다. 저는 계속 칠하는 중. 그리고 옷에다가 저 옷에 약간 뭐랄까 집 흘러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은 니일라크 옥시드 써줬어요. 다만 니일라크 옥시드를 써준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레이어를 또 추가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위 부분은 스탠다드 그레이라는 메카니쿠스 스탠다드 그레이라는 어두운 색상의 회색으로 다 그냥 대충 칠해주고 좀 싹싹 칠해주고 그 다음에 셀레스트라 그레이라는 좀 밝은 색 계열의 회색 도료로 하이라이팅이랑 레이어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안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안에 저 빨간색 피 물고 있는 구더기랑 이런 거는 레이스본이라는 물감으로 구더기를 좀 칠해줬고 빨간색 피 같은 거는 가장 좋은 도료가 있어요. 피용 가장 좋은 도료 블러드 갓이라는 테크니컬 도료가 있어요. 시타델 도료인데 이게 피 표현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정말 피 표현할 때 정말 좋은 도료거든요. 추천드려요. 블러드 갓이라는
테크니컬 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로 도료를 피를 이걸로 표현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밑에 똥물 같이 된 거 저거는 제가 테크니컬 도료 중에 너글즈 랏이라는 도료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밑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물 표현제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물을 표현해주는 표현제인데 도이하비 같은 데서 팔거든요. 이런 데서 물 표현제인데 그거를 조금 한 2겹 정도 해줬어요. 약간 그 메마른 늪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셀레스타 그레이로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어 다 레이어를 칠할 때 중요한 점은 다 덮는다는 생각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일정 방향으로 털어주듯이 칠한다 그런 생각으로 칠해 주셔야 돼요. 뭐 보시면은 제가 털듯이 같이 먼지 털듯이 저렇게 칠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레이어로 다 덮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레이어를 칠하는 사실상 레이어로 털어주듯이 만약에 빛을 표현하고 싶은 밝은 빛의 흐름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걸로 이제 위를 레이어를 칠 때 레이어로 쓸 물감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쓸어준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가장자리에 테두리 부분을 좀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저렇게 털어주듯이 칠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러드 가스로 지금 구더기를 칠해주고 블러드 가스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거의 다 됐죠 이제. 이제 추가로 쉐이드를 좀 찍어줍니다. 쉐이드는 뭐 썼더라? 비엘탄 그린 썼던 것 같아요. 비엘탄 그린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물감 쓴 거 사실 다 썼진 않았어요. 일부 거의 대부분. 그래도 여기 또 추가로 또 물감이 많이 들어갔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해 주세요. 다 자막 적어주죠. 어쨌든 그래서 모타리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도색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8시간 정도? 8시간인데 날짜로는 무려 4주가 걸렸군요. 거의 주말에만 칠했는데 주말에만 도색을 했는데 그 주말에도 딴짓 하다가 제가 약간 집중을 못하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딴짓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이 모타리온을 정말 좋아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단 말이죠. 모타리온의 이름으로 이제 그 11조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 그분을 이름을 담아서 그분의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너글링에 들고 있는 깡통에다가 새겨드렸습니다. 캄파리 24년 11조 사실 뭐 저는 뭐 도색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제 느낌대로 하고 있는데 계속 칠하다 보면 늡니다. 제가 할 말은 없고 칠하다 보면 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 피와 구더기의 표현을 거의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이번에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모타리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들 했는데 다만 이걸 중고로 샀는데 약간 그 중고 제품의 그 상태가 약간 좋지가 않아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긴 했어요. 이게 상품이 올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뭐 깔끔하게 또 완료했으니까 됐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가오하시길 아니 오늘은 너글께서 가오하시길. Thanks for watching and if you have some question please leave the comment in this video. Thanks. We're not the only ones having fun!